보성국 칼럼입니다. 원희룡의 전쟁.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전쟁 상대는 민노총 건설노조입니다. 전장터는 건설 현장입니다. 언뜻 봐서는 원희룡이 여러 가지로 불리할 것 같습니다. 건설 현장은 민노총 건설노조가 장악한 지 벌써 수십 년째고, 원희룡이 상대할 민노총 건설노조는 포악하고 거칠기 짝이 없는, 법보다 주먹이 먼저인, 그리고 113만 민노총과 그 민노총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종북 주사파 세력이 총집결해서 진지를 펴고 있는 곳인데, 원희룡 장관이 이 전쟁을 치름에 있어 의지할 것은 세 개밖에 없습니다. 원희룡의 무기. 첫째, 법입니다. 둘째, 국민 지지. 셋째, 대통령의 신뢰. 이 세 가지가 원희룡이 갖고 있는 무기입니다. 113만의 조직, 그리고 김정은 북한과 종북 주사파들의 배후 조종, 공작, 그리고 법보다 주먹이라고 수십 년간 건설 현장을 완장차면서 활보하고 군림해왔던 이 건설노조의 이 깡패 같은 노조원들에 맞서서 원희룡이 전쟁을 선포했는데, 원희룡의 의지할 무기는 세 가지: 법, 국민 지지, 그리고 대통령의 신뢰. 여러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자, 이거는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싸움이죠.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싸움이죠. 명장은 이길 수 있는 곳에서 싸웁니다. 이순신 장군이 23번 해전에서 23번 이겼습니다. 전력도 열세고 여러 가지 열세지만 지리, 날씨, 해류, 이런 모든 것까지 다 치밀하게 계산해서 절대 질 수 없는 전장터에서 싸웠기 때문에 23번의 싸움을 모두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명장은 질 수 없는, 이길 수밖에 없는 전장에서 싸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번 원희룡의 전쟁은 원희룡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건설노조가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 되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행위와 전쟁하겠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세종시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가서 여기서 완장찬 민노총 건설노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그간 건설 현장에서 민주노총 조끼를 입은 완장 부대가 횡포를 부리는 것이 방치되어 왔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런 불법 사태를 방치하지 않겠다. 건설 현장에서 건설노조가 채용과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원래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가면 결과적으로 정당하게 일자리 없고 대우받아야 하는 대다수 서민 노동자들이 피해를 본다. 그래서 국토부는 경찰과 함께 내년 6월 25일까지
지금부터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 동안 전국의 모든 건설 현장을 조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토부 공무원들과 경찰이 함께 건설 현장에 나가는 거죠. 건설 현장이 뭐 수십만 곳이 될 수 있는데 이 모든 현장을 나가서 민노총 건설노조의 불법 탈법 행위들을 조사하고 엄단하고 특별 단속하겠다는 겁니다. 예, 원희룡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 추위에 새벽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인력사무소로 나온 노동자들이 노조 등살에 일도 못하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는 일 잘하고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퇴출시키고 어쩔 수 없이 건설노조 소속의 인부와 장비를 써야만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번에 화물노조의 집단운송 거부 때요. 그때 화물노조가 시멘트 쪽이 운송 거부를 하니까 공사 현장, 건설 현장에 타설 작업이 일단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멘트를 부어서 이렇게 굳히는 거, 타설 양생하는 타설 작업이 중단되니까 이 타설 작업이라도 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려고 하는 일용직 노동자들 새벽 4시 5시에 영등포, 구로동, 천호동 이런 데 있는 이른바 인력시장에 나가서 자기 데려다 줄 차들 기다리고 있는 이 일용직급 노동자들이 타설공사가 중단돼 버리는 바람에 할 일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들을 계속 목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들 그날 굶었을 거예요. 못 벌었으니까. 이 추위에 새벽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인력사무소로 나온 노동자들이 노조 등살에 일도 못하고 있다. 일 잘하는 근로자를 민노총 등살 때문에 해고시키거나 퇴출시키고 어쩔 수 없이 민노총 건설노조 소속의 인부와 장비를 써야만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야말로 노동 귀족들이고 노동 갑질들인 거죠. 자, 원희룡은 이 실제 현장 사례를 얘기했습니다. 민노총 건설노조는 마치 노점상들로부터 자릿세를 뜯어내는 조직폭력배에 같다. 신분증 검사로 민노총 소속인지 아닌지 검사하면서 출근을 막고 겁박을 하고 한쪽에서는 조합 가입을 강요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자기들끼리 패싸움에 가까운 구역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노총 조끼만 입으면 일도 안 하고 돈만 뜯어가는 완장부대가 되는 그런 건설 현장도 많다. 이는 결국 공사 지연으로 이어지고 건축비 인상과 분양가 인상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공사 지연이라고 하는 것이 시공사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아킬레스건입니다. 자, 이걸 공기라 그러는데요. 공사기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뭐 아파트, 대형 아파트건 뭐 아니면 작은 빌라건 간에 건설을 하려고 그러면 땅 사고 공사를 하는데 상당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돈을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전부 채워서 공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큰 아파트 대형 대규모 단지 조성이건 작은 빌라 몇 채 짓는 거건 자기 돈으로 100% 하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시행사도 없고 그런 시공사도 없습니다. 그럼 결국 뭘 하냐? PF라고 하는 걸 합니다.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어서 여기에 이런 아파트 건설 허가를 우리가 받았다. 언제 분양을 하면 돈이 어떻게 될 것이니까 그때 돈을 갖겠다라고 해서 PF를 만들어내죠. 그게 대학 금융권 돈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빌리는 순간부터 금융 비용이 발생하죠. 금융 비용이 발생하죠. 통상 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큰 빌딩을 할 때 이 금융 비용은 뭐 한 달에 몇십억에서 몇백억까지로 나갑니다. 그러면 공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공사기간.
예컨대 2년으로 예상을 하고 공사를 들어갔는데 그러면 매달 예컨대 100억씩 금융비용이 또박또박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데 갑자기 무슨 안전사고가 나서 한 두어 명이 사망을 했다. 그러면 이 안전 문제가 진단되고 다시 공사 재개해도 좋다는 허가가 나올 때까지 2달이고 석 달이고 공사가 중단돼 버려요. 그럼 공사가 중단되는 그 기간에는 금융 돈 빌려준 데에서는 이자 안 갚아도 된다고 하겠습니까? 또박또박 이자는 나가죠. 이렇게 해서 2년 공기가 2년 3개월로 늘어나면 이 3개월 동안에 나간 금융 비용 때문에 믿지는 공사판이 되는 겁니다. 역으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유능한 현장 소장이 들어서서 2년에 맞춰야 될 것으로 예상했던 이 공기를 1년 반 만으로 줄였다고 합시다. 공기 단축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정된 공기 2년 동안에 나가야 될 금융비용이 6달 줄였으니까 600억이 그냥 그 자리에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사들은 공기에 목숨 걸 수밖에 없죠. 바로 그것을 민노총 건설노조만큼 잘 아는 자들도 없어요. 공기가 아킬레스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회방 놓는 겁니다. 야, 오늘 파업해. 오늘 태업해. 야, 오늘은 좀 설렁설렁해. 이런 식으로 민노총 건설노조의 방해 책동이 들어오면 이제 시공사나 현장 소장은 머리를 돌릴 수밖에 없어요. 야, 저것들이 지금 1억을 요구하는데 그냥 주고서 빨리빨리 공사를 진행해서 100억 아끼는 게 낫지 않겠나? 법대로 해서 끝까지 누구들한테는 그런 돈 못 줘. 버티면 저것들이 계속 공사 현장 방해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공기가 한 달 늦어지면 우리는 100억 손해보는데 야, 좋은 게 좋지. 야, 그냥 불러라. 그냥 야, 뒤로 한 1억 꽂아줘라. 그리고 대신에 공기 단축 하루만 좀 시켜달라 그래라. 이런 식의 정말 울며 겨자 먹기 식의 상락과 타협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건설 현장이에요. 이걸 원희룡 장관이 지적한 겁니다. 결국 공사 지연으로 이어져서 건축비가 인상되고 분양가 인상까지 불러키고 있는 것이고 이 아킬레스건을 딱 붙잡고 민노총 건설노조가 온갖 횡포와 갑질을 현장에서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불법 행위로 건설 현장에 기생하면서 국민들 등골을 빼먹고 있는 것이 민노총이고 건설노조다. 국토교통부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변하고 불법 행위를 신속하게 엄단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한다.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법치주의를 실현하겠다 이랬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건설 현장을 점검하면서 국토부와 경찰이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여기에 고용노동부가 왜 빠지냐. 고용노동부도 들어가라. 노사관계 주무부처 아니냐. 노사관계 주무부처가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곳도 아니고 사용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곳도 아니고 노사관계가 법치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관리감독하고 책임을 지는 부처 아니냐. 지금 원희룡 장관이 이러지 않았냐.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법치주의 실현하겠다고 했으면 바로 이 일을 하는 것은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고용노동부다. 왜 빠지냐 고용노동부가. 전장터는 건설 현장이니까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총대를 메고 나서지만 결국 원희룡 장관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법치주의 아니냐. 고용노동부야말로 이 싸움에 함께 해야 될 부처 아니냐. 경찰과 검찰 또한 마찬가지다. 제가 이 점을 강조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모든 건설 현장의 인허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갖고 있습니다. 저는 불법과 탈법과 민노총 건설노조의 횡포와 갑질이 횡행했던 건설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지방자치단체도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해야 돼요. 이래야 범정부적 차원에서 민노총, 건설노조 가장 거칠고 험하다고 하는 법보다 주먹이 먼저 통하는 이 건설 현장부터 민노총의 불법 탈법을 뿌리채 뽑을 수 있는 겁니다. 원인에겐 전쟁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윤석열의 전쟁이고 윤석열 정부의 전쟁이고 자유파의 전쟁입니다. 모든 자유파 국민 여러분과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관련 부처가 건설 현장에서 벌일 원희룡의 전쟁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